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한 인테리어 하드터리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파헤쳐본 평촌자의 아이파크. 다양한 인테리어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화이트 테이블 컨텐츠에 앞서 주변 지인의 고민을 듣다가 기획하게 된 컨텐츠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추가 분양 공고가 뜬 평촌자의 아이파크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파헤쳐보는 건데요. 지인과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저에겐 너무 익숙한 부분들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실 사이즈를 알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건설사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평면도는 있는데 치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현장은 방에 대한 사이즈는 나와 있는데 거실과 주방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없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 나와 있는 3.6m에 3.6m라는 사이즈는 안목치수라고 하는데요. 안목치수는 실제 우리가 입주 후 느끼는 눈으로 보이는 실의 내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드 도면에 평면도를 올려서 치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 치수로 생각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84 타입인데도 방이 4개가 제대로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서 거실이 작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33평형의 기본 사이즈인 4.5m 폭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 안방이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6인용 식탁 놓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촌 자이 아이파크에는 2개의 무상 선택이 가능한데요. 주방과 관련 있는 것은 침실 폴을 알파룸과 팬트리 장식장으로 변경하는 옵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파룸, 장식장, 팬트리가 구성되는 옵션입니다. 기존 평면도에 알파룸을 적용하고 2000x900 크기의 넉넉한 사이즈의 6인 식탁을 배치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식탁은 뒤가 막혀있는 구조의 경우 의자를 뒤로 빼고 사람이 앉기 위해서는 최소 800 이상 확보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런 기준으로 배치하면 의자가 살짝 복도 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견본주택에서는 6인 식탁이 아주 여유있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주방 가구와 식탁의 간격을 좁게 배치하고 6인 식탁의 크기도 넓이 부분을 많이 줄여서 적용해 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주방에서 이 1350 부분을 줄인다면 다이닝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최소 950 이상만 확보되면 되지만 이 공간은 알파룸 공간과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알파룸이 그만큼 작아져서 쓰임새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한 듯 합니다. 만약 팬트리 타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6인용 식탁 놓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예스입니다. 가로 타입의 경우 의자가 복도 쪽으로 돌출될 수 있어요. 세로 타입은 식탁이 돌출될 수 있지만 식탁의 사이즈나 형태를 조정한다면 6인용 식탁까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옵션이 너무 많아서 선택장애가 생긴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옵션이 참 많죠?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촌자이 아이파크에는 2개의 무상 옵션과 6개의 유상 옵션이 있는데요. 먼저 2개의 무상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침실포의 무상 옵션의 경우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 생겼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생활 패턴이 자리를 잡을 듯합니다. 6인 식탁이 놓이는 다이닝 공간은 식탁으로도 활용되지만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선택하면 알파룸이 너무 작아서 쓸모없는 거 아닐까?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알파룸 사이즈는 견본주택에서 연출된 것처럼 엄마 아빠의 서재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아이들의 놀이방, 때로는 침실,
또는 드레스룸, 생활 패턴에 따라서는 큰 스크린을 띄우고 넷플릭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AV실로도 활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무상 선택은 드레스룸인데요. 화장대를 없애고 드레스룸을 크게 만드는 건데 언뜻 보면 좋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전 확장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부 욕실의 문의 위치 때문인데요. 이 문으로 인해 동선이 필요하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방과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을 마스터 베드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은 프라이버시도 중시되는 공간입니다.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와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죠. 그런데 욕실 문이 이 방향에 있다면 아무래도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기본 드레스룸에서 충분하지 않은 수납은 안방에 옷장을 추가하거나 사용 빈도가 작은 화장대를 없애고 그곳에 옷장을 추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수납을 확보하고 부부 욕실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유상 옵션으로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첨의 기쁨을 안고 계약을 하러 가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유상 옵션 선택 부분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나가는 게 걱정되어 무작정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다 선택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한 옵션인지 미리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옵션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상 옵션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됐으며 일정 시점까지 선택해야 하고 납부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순이며 가전은 별도 업체와 계약하여야 한다. 일정 시점 이후는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고 모델은 동급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유상 옵션 중 첫 번째, 발코니 확장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발코니 확장비. 가끔 발코니를 확장 안 하면 안 되나요?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발코니 확장 초창기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비확장으로 선택은 가능하나 공급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상 옵션은 폴리싱 바닥 타일입니다. 현재 시공된 타일은 폴리싱 타일이며 옵션 가격은 116만원입니다. 요즘은 타일로 시공한다고 하면 무광의 포셀린 타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1년 11월 분양한 송도 자이더스타의 경우도 포셀린 타일이 깔려있죠. 어떤 분들은 폴리싱 타일이 유지관리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폴리싱 면이 흡수율이 높아서 오히려 간장이나 커피 등 방치하게 되면 흡수되어 오염에 더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피해야 하는 게 폴리싱 타일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도 마루 컬러가 너무 본인의 취향이 아니라서 차라리 아이보리 톤이 나을 것 같아요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건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폴리싱 타일이라면 비추천. 세 번째 유상 옵션은 현관 중문입니다. 현관 중문의 옵션 가격은 171만원. 미선택 시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문은 블랙 프레임에 3연동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풍, 소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적은 신축 아파트에 중문이 필요할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꼭 중문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취향 선택이긴 하지만 블랙 프레임에 블랙 유리가 있는 중문이 다른 30평대와 비교했을 때 넓지 않은 현관을 더 좁게 느끼게 할 듯합니다. 그래서 중문에 관한 저의 선택은 비추천. 그리고 바닥 레일 부분이 생성되면서 바닥 또한 분절이 되고 공간을 더 좁게 느끼게 하는데요. 이 레일은 또 이사, 무거운 택배나 짐을 나를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문을 미선택했을 때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왼쪽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오른쪽에 있는 신발장의 경우
복도 라인에 맞춰서 이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이 부분은 송도 자이더스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는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옵션입니다. 시스클라인 어떤 시스템이기에 2대의 설치 가격이 142만원, 3대면 262만원일까요?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 환기 시스템 전열교환기가 있는데요. 시스클라인은 환기장치인 전열교환기와 공기청정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저희 집에도 전열교환기가 있는데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방이나 거실 천장에 설치되는데요.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한 공기청정기의 경우 케어 서비스가 있는 별도의 공기청정기를 따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라면 비추천. 유상 옵션 5번째, 시스템 에어컨. 개인적으로 옵션 선택 안 한 걸 후회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에어컨은 이제 필수이고 자가가 아니고 전월세를 내놓을 때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필요 대수는 선택이지만 2대는 꼭 필히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설치가 된다면 거실의 경우는 이 위치, 안방의 경우는 이 위치에 설치됩니다. 6번째 유상 옵션은 주방 가전입니다. 크게는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광파 오븐입니다. 설치 위치는 빌트인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이곳에, 광파 오븐은 여기에 설치됩니다. 특징이 있다면 가전 모델이 최신 모델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2018년 12월 사업 시행 인가가 있었고 한동을 추가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세대와 동일한 컨디션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해보면 빌트인 냉장고는 건설사 단가가 더 저렴하고 김치냉장고와 광파 오븐은 인터넷 최저가가 더 저렴한데요. 그걸 떠나서 꼭 이 제품을 써야 할까요? 평촌자이 아이파크에 기존에 입주한 세대 중 빌트인 냉장고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사진에서처럼 냉장고 기본장이 설치되는데요. 기본장에 맞춰서 나온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빌트인 냉장고와 비스포크 키친핏을 비교하면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방 가전 옵션을 모두 선택하지 않는다면 774만원 정도인데요. 이 비용이면 그레이드에 따라서는 주방 가구 변경과 기본 가전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질문이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할까?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서 생긴 기회비용 내에서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가장 필요한 건 톤의 정리 정돈입니다. 간단한 예로 벽에 걸레바지는 벽과 같은 컬러여야지 왜 마루 컬러와 같은 걸까요? 안 그래도 높지 않은 2300의 층고 더 낮아 보일 뿐이죠. 이처럼 하나같이 도드라져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문틀, 도어, 걸레바지, 창호 등의 컬러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우선 공용 부분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부터 투자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방은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은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멀쩡한 주방을 왜 버리고 새로 할까? 인테리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아까웠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맞는 편한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깝다고 끌어안고 불편을 감수하거나 보면서 계속 후회하는 비싼 쓰레기는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나의 적정 예산과 나의 니즈와의 싸움이 될 듯한데요. 붙박이장, 천장, 아트월, 욕실까지 한번 손대면 하고 싶은 부분들은 많지만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인테리어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선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다음에 또 봐요.